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,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? 바로 그 계산 방식, 무려 50년, 반세기 동안이나 유지되던 그 낡은 규칙이 드디어 바뀝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지금부터 아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무려 50년 동안 우리 건강보험료의 기준이었던 이 재산 등급제라는 게 드디어 폐지됩니다. 자,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아니, 내 소득이란 재산에 비해서 이거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? 바로 그 억울했던 마음, 그 불합리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죠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도대체 뭐가 불공평했는가? 아니, 소득은 확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지? 재산도 뭐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해? 이런 생각 진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걸요? 바로 그 불공평함의 뿌리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 불만의 한가운데에는요, 아주 오래되고 좀 낡은 그런 계산 방식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이 등급제라는 녀석인데요. 이게 뭐냐면 내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재산을 몇 개 등급으로 똑똑 나눠놓고 당신은 2등급이니까 이만큼 내세요 하는, 뭐랄까 좀 뭉텅그려서 계산하는 그런 뭉터기 계산 방식이었던 거죠. 자, 지금 이 저울 그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. 어려운 말로 역진성이라고 하는 걸 딱 보여주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2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랑 100억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요. 근데 이 두 사람이 운 나쁘게 같은 등급으로 묶여버리면 와, 글쎄 비슷한 보험료를 내는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어때요? 재산이 적은 사람한테는 이 보험료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질 거고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뭐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겠죠. 애초에 형평성이 맞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.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또 다른 함정이 있었는데 바로 시간차 함정입니다. 내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죠.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지금 당장 소득이 빵원이 됐어요. 그런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게 무려 2년 전? 한창 잘 나갈 때 벌었던 그 소득을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. 정말 기가 막히죠? 이 최대 23개월이나 되는 시간차 때문에 현실과는 완전 동떨어진 이런 과거의 고지서를 받아들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자, 두 번째 섹션.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?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? 그 세 가지 핵심 변화 지금부터 딱딱 짚어드릴게요. 가장 큰 변화,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골치 아팠던 등급제는 이제 사라지고 아주 심플한 정률제가 도입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막 복잡한 점수표 같은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딱 내 재산가액 곱하기 정해진 비율,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공식 하나로 바뀐다는 뜻이에요. 네,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복잡했던 등급 점수표는 이제 진짜 안녕이고요. 대신에 내 재산의 실제 가치에다가 딱 정해진 비율, 그러니까 퍼센티지만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거죠. 핵심이 뭐냐? 바로 가진 만큼 내고 없는 만큼 덜 낸다. 이 당연한 원칙이 드디어 실현된다는 겁니다. 두 번째 핵심 변화는 바로 속도입니다. 속도. 이제 2년 전 과거 소득이 아니라 국세청에 있는 가장 최신 소득 데이터를 끌어와서 반영하겠다는 거예요. 그 지긋지긋한 시간차를 확 줄이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내 소득이 줄면 보험료도 바로바로 줄고 소득이 늘면 그만큼 조정되는, 진짜 지금 현재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. 속 시원하죠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바로 공정성 강화입니다. 이게 뭐냐면 그동안 소득은 분명히 있는데 세금 내는 방식이 좀 달라서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는 쏙 빠져나가던 그런 숨은 소득들이 있었거든요. 대표적으로 일부 금융소득이나 투자소득 같은 것들이요. 앞으로는 이런 사각지대를 싹 없애서 모든 소득을 투명하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재정도 튼튼해지고 형평성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. 자, 세 번째 섹션입니다. 그래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내릴까?
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다들 이 생각이 제일 궁금하셨을 거예요. 알겠는데 그래서 내 보험료는 대체 오르는 거야, 내리는 거야? 그쵸? 바로 여러분 지갑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부터 딱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. 혹시 내가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 가입자다? 또는 최근에 소득이 좀 줄었다. 아니면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좀 들쭉날쭉하다 하시는 분들. 이런 분들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 불합리한 등급제 때문에 가장 억울했던 분들이니까요.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? 반대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동안 보험료 계산에서 빠져있던 금융소득이 좀 많았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. 근데 이건 절대 뭐 벌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. 가진 만큼 낸다는 그 공정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섹션입니다. 남은 질문들. 이렇게 개혁의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 최종 도장이 쾅 찍히지 않은 아주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남아있거든요.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죠. 첫 번째 질문,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그 정률이 대체 몇 %가 될 거냐. 내 재산에 곱해질 바로 그 단 하나의 숫자요.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 비율이 예를 들어 0.1%냐 0.2%냐에 따라서 내 보험료가 하루아침에 2배로 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너무 높게 잡으면 당연히 부담이 너무 커지고 또 너무 낮으면 이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겠죠.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남아있어요. 재산을 계산할 때 기준을 뭘로 할 거냐는 문제인데요. 나라에서 정한 공시가격을 100%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금 낼 때처럼 좀 할인을 해주는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삼을 건지 이게 아직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당연히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확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50년 만에 대개편입니다. 핵심은 딱 하나죠. 가진 만큼 그리고 버는 만큼 내는 공정한 부담. 이제 복잡하고 낡은 등급이 아니라 나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반영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. 과연 이번 개혁이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?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